2024년도 1회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 풀렸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인정 대상 보호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익혀둔 보호구들 있죠. 보호구들의 종류.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호구들은 대부분이 안전인정 대상 보호구의 종류에 속할 겁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인정 대상 보호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모죠. 안전모인데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입니다. 추락 및 감전 방지용 안전모만 안전인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안전화, 그리고 안전장갑, 그리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그리고 전동식 호흡 보호가 있습니다. 전동식은 어떤 전동기 작동에 의해서 여과된 공기를 안면부에 공급하는 어느 형태의 호흡용 보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동식 호흡 보호복이 있고 안전대가 있죠. 안전대가 있고 안전벨트, 안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경이 있죠. 보안경인데 강렬한 빛을 막아주거나 비사물, 흩어져 날아다니는 물질의 위험 방지용 보안경입니다. 보안경 중에 차광 및 비사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이고, 용접할 때 쓰는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입니다. 그리고 방음용 기마개 또는 기득개입니다. 자, 12가지 있습니다. 12가지 중에 5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전화, 자,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안전대, 이거만 해서 5개네요. 자, 이렇게 이 중에 5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프레스의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에 관한 설명 중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양수 조작식이라는 것은 양손으로 동시에 2개의 누름 버튼을 조작해야만이 작동하는 겁니다. 만약 한숨만 떼버리면 작동하는 슬라이드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자, 이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 동작 표시는 아무래도 녹색이겠죠. 녹색이고, 그리고 이런 표시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을 하고,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되고, 자, 누름 버튼은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는 구조를 해야 됩니다. 자, 양쪽 버튼 작동 시간 차이는 0.5초죠. 0.5초 이내입니다. 이내에 프레스가 동작제도 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동시에 누르더라도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 차이가 0.5초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추가로 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양쪽 버튼이 있으면 요 내척거리는 3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같이 하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지게차로 중량을 운반 시 지게차의 중량은 1톤이고 앞바퀴에서 하물 중심까지 거리는 0.5m고 앞바퀴에서 지게차 중심까지 거리는 1m일 때 지게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허용 하물 중량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물의 무게는 지게차의 무게보다 작아야만이 지게차가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하물의 모멘트 M은 하물의 중량 곱하기 하물의 중심부부터 앞바퀴 중심까지 거리 곱하기 A입니다. 그리고 그 지게차의 모멘트 M2는 지게차의 중량 곱하기 지게차의 중심부부터 앞바퀴 중심까지 거리 곱하기 B입니다. 거리 B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물의 모멘트 M은 지게차의 모멘트 M2보다 작거나 같아야만이 지게차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물의 모멘트 M은 하물의 중량이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하물의 중량을 지금 구하고 있죠. 하물의 중량 W,
곱하기 앞밖에에서 화물 중심까지 거리 0.5입니다. 그래서 0.5W가 될 것이고, 이게 M2는 자, 지게차의 중량 곱하기 앞밖에에서 화물 중심까지 거리였죠. 지게차의 중량은 1톤이었습니다. 1톤 곱하기 자, 거리는 1m였습니다. 곱하기 안에 1이 됐습니다. 그럼 자, M은 M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0.5W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W는 자,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화물 허용 중량, 정답은 W는 2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과 정답을 동시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안전모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용도이다. 빈칸에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지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고. 자, 경고 중에 항물질 취급 장소에 의해 이음 경고. 자, 행태가 마른 목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자, 경고 중에 그 위에 이음 경고. 자,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지시 파란색이죠.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안내는 녹색이죠. 녹색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적으시면 되고, 자, 문제가 나오면은 이 색채에 대한 이 문제와 같이 색채에 대한 가로 넣기도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면 색도 기준에 관한 것도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색도 기준만 이해만 하고 계시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색도 기준 7.5R에 4에 14죠. 여기 7.5R은 색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는 명도를 이야기하고, 14는 채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R 있죠. R은 이게 레드란 표시입니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보시고, 이게 Y는 옐로, 노란색이죠. 옐로란 표시고, 여기 PB는 퍼플 브라운, 퍼플 브루입니다. 퍼플 브루. 퍼플 브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 G는 그린이죠. 그린. 녹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N은 무채색입니다. 무채색을 이야기한다. 여기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정답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전력용 보고 등에 대한 사용 목적의 지공제와 관련해서 가로에 쓰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전력용 보고, 전력용 방어구, 활선장압용 기구, 활선장압용 장치에 대해서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별 재질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감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다만 폐지 전압이 30V 이하의 전기기계, 기구, 배선 또는 이등 전선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해야 합니다. 자, 기준이 30V 이하라는 거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단계별로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매슬로우 5단계 욕구 이론 있죠. 우리 필기 공부하면서 충분히 공부를 해두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생리적 욕구죠.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입니다. 의식주, 성적 욕구 이런 거죠. 안전의 욕구, 자기 보존적인 욕구죠. 사회적 욕구, 자, 소속감, 애정 욕구를 말합니다. 자, 존경의 욕구,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죠. 이 단계별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아세틸렌 용접장치라든지 가스 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하거나 끊는다는 점, 끊어낸다는 이야기죠. 가열 작업을 하는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될 특별안전교육의 교육 내용 5가지를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정답을 적기가 조금 어렵죠. 외우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좀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흉이라든지 흉은 자,
금속의 용접할 때 우리가 금속의 전기가 공기 중에 응고한 고체의 밀입자죠. 용접할 때 발생하는 흉이죠. 예. 그리고 분진, 유해 강선 이런 것들의 유해성에 관한 겁니다. 자, 용접흠이라든지 분진, 유해 강선 등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 용접기, 압력 조정기, 호수 및 치간두. 치간두라는 것은 자, 불꽃이 나는 용접기 앞부분 있죠. 이걸 치간두, 머리 두자입니다. 치간두 이런 것들에 대한 자,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 방법 순서, 그리고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자, 안전기, 그리고 보고 취급에 관한 사항. 자, 그리고 하재 예방,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키워드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다가 이렇게 살을 조금 붙여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가스 폭발 위험 장소라든지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자, 해당 부분에 내하 구조로 해야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견딜래자에 불을 하자입니다. 불에 잘 견디는 구조로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성능이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내하 구조는 해야 될 기준 3가지를 쓰시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람한테 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기둥과 보는 지상 1층까지입니다. 지상 1층까지. 그리고 자, 이음물의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는 자,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자, 우리 배관, 전선관을 지지하는 거치대 있죠. 거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치대 1단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둥과 보는 지상 1층까지. 그리고 자, 지지대는 자,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그리고 배관, 전선관의 지지대, 그 거치대는 자,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는 내하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걸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사람한테 보험법령상 안전보험관리 담당자의 선임에 대해서 가로에서 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는 50명 이상이죠. 50명 이상. 그리고 건설하면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재해가 발생하니까 자, 일부 업종,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서 운영하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20명이라고 했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사람한 기사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사람한테 기사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은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사람한테 기사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사람한테 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달비기에 사용하는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입니다. 5가지 쓰시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 기준 꼭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필기할지도 충분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연매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와이어피 한 꼬임, 스트랜드라 그러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거. 10% 이상입니다. 와이어피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꼬인 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거, 이런 것들은 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 자, 우리 S까지 있죠. S까지 기준,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 11번 문제입니다.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11번 문제입니다.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11번 문제입니다.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견고한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세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견고한 낙하물 보호 구조라는 것은 헤드가드를 이야기하죠. 머리 위에 가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헤드가드를 갖춰야 될 건설기계 4가지를 세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사람한테 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 거기 차량계 건설기계에 어떤 건설기계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한테 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떤 차량계 건설기계가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도저, 트랙터, 자, 굴착기, 로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자, 이것 중에 4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근로자 수가 800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하루 8시간 300일을 근무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토수율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토수율이라는 것은 자,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근로시간수 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자, 그럼 연근로시간수는 800명이 8시간 300일을 근무했습니다. 분의 재해 건수가 5건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00만 하니까 2.6041이 나왔습니다. 선수는 2자까지 적어서 2.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과 이 과정과 정답을 동시에 적으셔야 합니다. 예.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관리감독자 안전보험 교육에 대한 교육 시간을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입니다. 16시간. 어떻게 기억해 주시냐면요. 이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틀 합니다. 하루 8시간, 자, 이틀, 2일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시간이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채용시 교육은 8시간입니다. 채용시 교육 8시간이고, 작업 내용을 변경하시 교육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16시간입니다. 근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한 경우는 자, 이게 2시간이죠. 자, 우리 근로자의 안전보험 교육과 비교해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험 교육 시간도 같이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1회 문제 풀었습니다.